너무 잘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식후에 오메가3 먹으니까는 됐고요. 식전에 비타민, 유산균, 키토산, 요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소화가 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소화 효소제도 한 두세 달 정도 먹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 수술, 갑상선 고혈압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약은 그냥 그대로 쭉 드시면 되고요. 한 세 달 정도 지난 뒤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 혈압 다시 체크를 좀 해보시고 하면 어떻게 차도가 있을지 한번 그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갑상선을 다 드러냈으면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러면 혈압만 또 체크해 보셔도 되죠.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미리님, 소금 먹으면 살찌나요? 네, 살찔 수 있는데, 이제 요 살찐다라는 게 뭐냐, 이거부터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살찐다라는 거, 뭘 기준을 갖고 얘기할 거냐라는 거죠. 소금이 이제 충만해지면 소금 들어간 양의 비례적으로 물도 몸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물이 쌓인다. 네, 그 물의 무게가 몸무게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뺀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방을 빼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방을 빼시고 싶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지방을 빼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지방을 빼려면 뭐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네,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게 그거죠. 그 다음에 먹는 것을 칼로리를 균형적으로 감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감소를 시켜버려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살 빼고 싶은데 키토산 식이섬유인데 변비가 왜 오나요? 물을 적게 드셔서 그렇습니다. 물이 줄어들어서 그렇고요. 예, 키토산 먹으면 야채 안 먹거나 덜 먹어도 되나요? 덜 먹어도 되는데 그 양만큼 더 먹어야 되는 거죠. 키토산을 양을 훨씬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몸속에 체지방을 줄이고 싶다 이런 얘기이시니까 결국은 먹은 음식물을 붙잡고 배출을 시켜주는 게 저는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 양을 일부러 줄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죠. 배가 부르도록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면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키토산을 많이 먹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많이는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거냐라는 건데요. 기본 3알입니다. 3알. 법적으로 3알 이상 먹어야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3알만 먹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5개도 먹어보시고요. 10개도 먹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10개 먹어도 됩니다. 10개를 먹으면 내가 먹은 음식물의 약 80%는 다 끌려 나와버립니다. 변으로. 네. 그렇게 되니까 배는 부른데 음식은 빠져나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상상이 되시죠?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다이어트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장시간 동안 시간을 두고 이 몸을 균형을 잡아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냐라는 건데요. 보통 다이어트의 기본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건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살이 왜 쪘겠습니까? 몸에 지방이 왜 달라붙게 되어졌겠습니까? 단백질은 적고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아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 건강한 거냐라는 겁니다. 네, 소화가 잘 안 돼요. 네, 당뇨도 있어요. 혈압도 있습니다. 두통도 와요. 네, 그 다음에 어깨도 아파요. 허리도 아파요. 생리통도 있어요. 갱년기도 있습니다. 네, 이래갖고 살을 뺀다? 네,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살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네, 그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는 살이 안 빠진다. 네, 그냥 내리 굶어버리지 않는 한은 살 빠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굶어도 안 빠진다는 분도 있습니다. 안 빠져요. 네, 왜? 아프니까. 아프면 그러면 왜 안 빠지느냐?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포 대사가 스톱돼 있어요. 세포 대사가 스톱돼 있는 상황에서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운동? 안 돼요.
운동한다고 빠지는 사람은 그래도 좀 건강한 겁니다. 몸이 건강한 상태가 되어져야 건강해지면 자연히 그냥 빠져버린다. 몸매에 맞추어준다. 그러니까 아픈 것부터 없애라. 머리가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소화되는 거, 당이 있으면 당도 잡아야죠. 그러면 빠집니다. 다이어트는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분 또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삐아오님. 한겨울에 21일 굶으니 몸이 죽는 공포를 경험했고 몸 세포가 전부 그 죽음 세포를 기억하고 있겠죠. 아, 네. 그런 트라우마는 시간 공간을 모릅니다. 그 온도를 기억하고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경험을, 이게 좋은 경험 아니네요. 아주 나쁜 경험을 하셨군요. 빨리 벗어나시기 바라고요. 트라우마 굉장히 무섭습니다. 트라우마는 제가 보기에는 네, 정말 벗어나기가 어려운데요. 저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을 쳐다보기만 해도 울렁거린다. 올라오려고 그런다. 상상만 해도, 보기만 해도 벌써 여기서 막, 안 되는 그런, 소화가 안 되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홍님, 박사님, 키토산 용액 식전에 3번, 하루 3번, 식후에 3알, 하루 비타민C는 식후 5개씩 3번 먹고 있습니다. 유산균 오메가3, 소화효소제도 하루 3번 먹고 있습니다. 더 늘려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메가3 소화효소제 다 있고요. 네, 비오 유기소 다 하시고 계시고 추가로 드시는 거 글루타치온, MSM, 비타민 B100, 네, 아연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뭐 1개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뭐 아미노산제, BCAA나 네, 아르기닌이나 이런 것도 같이 추가를 해서 드시면 훨씬 더 몸 관리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이분은 환자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이재홍님, 염도는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나오고 있군요. 네, 삐아오님, 비타민C 백내장에 나쁘다고 해요. 이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어디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한 이야기를 들고 와가지고 마치 이게 옳은 말이냐 이렇게 쓰시면은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방송에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들었죠. 그 근거는 논문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논문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 논문의 주목적이 원래 뭐였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 논문 한 편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백내장이 걸려 있으신 분들이시면 비타민C를 많이 드세요. 그래야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백내장 왜 걸리느냐라는 건데요. 당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자외선이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빛. 그래서 빛이 눈으로 되도록이면 덜 들어오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선글라스 꼭 좀 다들 끼고 다니시고요. 지금 이 말은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네. 소리님, 저는 비염 때문에 9g 먹고 대박이었습니다. 위염, 비염, 수족냉증, 완전 좋아졌습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는 온몸에 우리 뇌에도 있고 또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췌장에도 있어야 되고 신장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간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혈액 속에도 비타민C가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몸이 잘 돌아갑니다. 건강해집니다. 눈에도 들어가면 훨씬 더 건강한 거죠. 그리고 눈에도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백내장을 만든다고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 논문이 틀린 겁니다. 논문이.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비타민C 다 먹고 있잖아요. 비타민C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럼 그건 뭐죠? 백내장 다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비타민C 메가도스 하고 있는 사람 메가도스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g, 10g, 15g, 20g, 심하게 30g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내장 다 걸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정말로 백내장이 걸린다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비타민C 못 먹게 하죠.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일본 후생성, 미국 FDA 다 못 먹게 하죠. 여러분들 영양제로 허가가 되어져 나오는 그런 것들은요, 지금 이런 식의 뭐 어디에 어쩌고 하는 이런 글들이요, 다 거짓말입니다. 아,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허가를 안 내주지. 그러니까는 제발 이런 개소리에 좀 현혹 좀 되지 마세요. 제발. 아, 정말 똑같은 질문 계속 합니다. 제가 이 백내장 이야기 지금까지 몇 번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한 100번은 했습니다. 100번. 네. 제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흥분됩니다. 제가 놀부 동생이에요. 저는 흥분돼요. 놀부 동생이요. 네. 이해는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철수님, 여름에도 발등 발목이 시려워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러시죠. 혈액이 안 내려가나 보죠. 비타민C 6g 이상 복용 4개월, 지금은 시렵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따뜻해지려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드시지 마시고요. 뭘 드셔야 되느냐면 MSM을 드십시오. 글루타치온을 드십시오. 그리고 소변의 염농도를 재보시고 염분농도를 올리세요. 몸이 따뜻해집니다. 네, 따뜻해지면 오셔서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O6기소를 일주일째 박사님 말씀대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소변 농도가 자기 전에 1.4 나오는데 아침에 0.2가 나옵니다. 저녁에 3번 소변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저와 같이 BO6기소를 하는데 어깨가 훨씬 안 아프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아침에 0.2가 나오는 이유는 아침에 수분이 자꾸 많이 거기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녁에 1.4지만 아침에 0.2라는 얘기는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이. 그래서 좀 더 음식에 소금을 잘 넣어서 드시고요. 음식 양을 충분하게 챙겨서 드시고요. 국물, 염분이 들어간 국물을 잘 드시고요. 그렇게 드시면서 0.9 이상이 나오도록 아침에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함천식님, 개도 염분을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나요?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제가요, 제주도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위장이 소화가 안 됐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가 나가셨다가 그래도 이 소화가 제대로 못 고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의논을 하면서 위장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먹은 거는 BO6기소에 네, 소화효소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좋아지니까 자기 집 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가 좀만 먹으면 토한답니다. 네, 위장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겠죠. 뭐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보고 자기가 먹고 있는 거 먹어도 좋겠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는요, 개한테 먹이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이제 소금부터. 네. 개는 세포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까? 개는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체, 세포 대사를 하는 것들은 전부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도 링거 0.9% 소금물 링거를 맞아야 됩니다. 사람도 맞듯이. 그러면 개도 소금이 필요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강아지 먹이는 음식에 소금이 너무 적게 들어있어요. 이거 도대체, 네. 그래서 제가 사람이 먹는 양의 체중당 무게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비타민C 같은 경우에 체중이 60kg면 6알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개만 먹여라 10kg면. 근데 걔가 10kg 안 나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5kg다. 그러면 하루 종일 먹이는 거 500mg 정도만 먹여보는 겁니다.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였더니 한 3달 정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개도 다 고쳤다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나 사람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아지한테 먹여야 되는 음식물 중에 먹이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사람은 먹어도 되는데 강아지는 먹이면 안 된다는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몇 가지만 조심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비오유키소는 그냥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는 비타민C를 몸에서 만들어요. 근데 강아지한테 비타민C를 왜 먹이라고 그러냐고요? 강아지 비타민C 엄청 잘 만드는데, 네, 그게 바로 왜 그러냐 하면, 강아지가 비타민C를 몸에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위장으로 비타민C는 오지 않습니다. 위장 속에 비타민C는 안 나온다, 이겁니다. 제가 비타민C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강아지도 비타민C를 먹여주면 위장 소화가 잘 되어지게끔 되어진다. 그래서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까지 먹이면 더 좋겠죠. 이렇게 먹이면 강아지도 튼튼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한번 해보세요. 네. 소리님, 진작에 고용량 먹지 않은 세월이 아까워요. 하하, 그러시죠. 저는 22년째 먹고 있습니다. 조명희님, 반갑습니다. 천일염을 볶아서 먹으면 용융소금과 비슷할까요? 네, 이런 질문이 제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융하고 천일염하고는 볶은 거하고는 그 다음에 구운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볶으면 되는 거를 뭐하러 용융을 하겠습니까? 네, 질문요. 말이 다르면요, 물질이 다른 겁니다. 천일염 다르고요, 용융염 다르고요, 죽염 다른 겁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단어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할까요? 네, 비슷도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아오님, 염독에 소금, 아이고, 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발 좀, 제가요, 부끄럽습니다. 네. 현이님, 비타민C 4개월째 9,000 먹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금 더 많이 먹고 있어서 12,000 먹었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9,000 먹고 있습니다. 머리 아픔 안 먹어야 되는 건가요? 머리 아프면 줄이는 게 낫죠. 근데 머리가 왜 아플까요? 요런 얘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아플까요? 라는 겁니다. 네. 자, 12,000은 머리 아픈데 9,000은 머리가 안 아픈 이유가 뭐냐면 12,000을 먹으면 대사가 더 촉진되어지고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12,000을 먹게 되면 내 몸이 산소 소모하는 양보다 산소 들어오는 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러면 산소가 덜 들어올까요?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9,000을 좀 한 달이나 정도 드시고 나서 다시 12,000으로 한번 늘려보세요. 그때 되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즉 산소가 더 잘 들어오는 몸이 되어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머리 아픈 이유를 좀 잘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또 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개는 짜게 먹으면 죽어요. 아유, 그러시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개는 짜게 먹으면 죽고, 사람은 짜게 먹으면 안 죽나요? 네. 자, 소금은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개나 사람이나 적당량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소금 많이 먹으면 사람도 죽고요. 개도 죽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적당히가 뭐냐 이거거든요. 사람도 적당한 양은 얼마냐면 소변의 염농도가 0.9% 나오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개도 혈액의 소금 염분 농도 0.9%입니다. 그러면 개의 소변에 나오는 염분 농도도 0.9%가 되겠죠. 0.9%가 되도록 소금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개 사료에 소금 들어있는 양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거 먹어가지고 소변 염농도 0.9%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한번, 네, 찍어서 보세요. 그리고 개 사료 먹는 양으로 하루에 소변 누는 양하고 비교를 해서 그 사료 양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강아지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염도를 찍어보세요. 근데 저도 그걸 노력을 해봤는데요. 소변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 계속 아까부터 틀리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네,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표님, 네. 소변, 개 소변 염도 한번 찍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동래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염분은 염도기를 구입해서 소변을 체크하면 됩니다. 음식은 간 맞춰 먹으면 됩니다. 아주 잘 나오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안미리님, 소금 2.0 이상 나와야 안심이 돼요. 그렇게 먹었을 때 신장이 어디가 망가질까요? 네, 2.0 이상은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1.5 정도 좀 이하로 0.9에서 1.5를 왔다 갔다 해야지 1.5만 계속 나오는 것도 많은 겁니다. 몸이 염분에 김치가 숨이 죽는 것처럼 절이는 거죠. 사람 몸이 절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막 지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은 많은 겁니다. 네.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인선자님, 소화효소제 용융소금 3kg 비타민 주문한 이야기 좀 하시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나리님, 비오유를 식전에 먹고 30분이나 1시간 후에 오메가3를 먹어라 하셨는데, 그럼 다른 영양제 식후 바로 먹으면 되는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는 게 비타민, 유산균, 그 다음에 키토산,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그 다음에 마그네슘 드시고 계시면 마그네슘 식사 전에, 칼슘 드시고 계시면 칼슘도 식사 전에. 그러니까 금속류, 이게 금속이잖아요.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는 전부 잘 녹아야 됩니다. 녹이려면 식전에 먹어서 비타민C하고 만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먹어라. 나머지 영양제는 전부 식후로 돌려서 오메가3랑 같이 먹으면 되는데요. 식사 후 30분 정도에 먹어도 되고 1시간 뒤에 먹어도 됩니다. 귀찮으면 밥 먹고 나서 바로 먹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라라님, 용융소금과 비타민C 복용하고 몸이 따뜻해져서 올여름 찬물로 샤워를 했고 항상 갈라지던 발 뒤꿈치 맨질맨질해졌습니다. 네, 방송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 전부 다요, 발 뒤꿈치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까칠까칠했던 발 뒤꿈치가 전부 맨질해져 있을 겁니다. 비타민C는 우리 다리의 부분까지 잘 공급이 되어지고요. 다리의 혈액순환, 영양 공급이 잘 되도록 해준다. 그래서 발뒤꿈치 까칠까칠하던 게 잘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괜찮아요. 비타민C 발뒤꿈치를 좋게 해준다.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푸른 계절님, 요산 수치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약 말고요. 일단 요산이 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유릭 애시드. 자, 저 성분이 DNA의 염기로부터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퓨린이라고 DNA 이중나선 구조를 꼬면서 이 사이에 이중나선을 연결을 시키는 재료로 염기가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염기 중에 1개가 퓨린인데, 이 퓨린 물질이 몸 안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대사가 되지 않고 혈중에 돌아다니고 있다가 빠지지 못하면 이제 발에 요 부분에 가서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통증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퓨린이 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퓨린이 그럼 어디에 들어있냐라는 건데, DNA가 많이 들어있는 곳. 그럼 DNA는 어디 많이 들어있냐? 세포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동물의 세포, 생선의 알, 이런데. 그래서 그런 종류의 DNA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종류의 음식을 일단 줄여야 되고요. 맥주에 효모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있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삐져나와가지고 뭐 맥주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아실 겁니다. 그죠? 이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건지, 그거를 일단 줄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줄이고요. 두 번째, 간단합니다. 식이섬유질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퓨린마저도 식이섬유질이 붙잡고 빼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야채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키토산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 이런 식이섬유질 많이 드시고요. 여러가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고 보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럼 주로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 식이섬유질 일단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 요거는 좀 전까지는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퓨린을 붙잡고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흡수돼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놈이 피 속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온 놈을 분해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논문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면 들어온 놈도 잘 없어진다. 분해되어져서 없어진다. 네,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지 다시 그걸로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더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소화효소제까지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고 한 3개월 정도 후에 아픈 정도를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라님, 네, 장문을 써서 띄우겠습니다. 네네네.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상주님, 최근에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영양제 복용하고 싶은데 타 영상 보니 자막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막 전화번호. 기홍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기르가메시. 기르가메시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멘트인데요, 이거. 네, 오랜만에 보네요. 기르가메시. 박사님의 비오유키소를 한지 한 달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대 남자인데 한 달 전에는 88kg였는데 지금 4kg까지 빠지고 비만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화, 숙변에 큰 도움을 주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다이어트 팁이 있을까요? 자, 여기 지금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건강한 다이어트. 비오유키소를 다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용량입니다. 그건 더 하는 방법은요,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비타민C는 6g 드시고 계시겠지만 그거를 최대로 한번 늘려 보시고요. 늘렸다가 다시 한번 줄여 보세요. 늘렸다 줄였다 해보면 아십니다. 차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하시고요. 오메가3는 6g 정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식사 제한 하시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걸 맞고요. 식사 제한은 하지 마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저는 이 주의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시면 됩니다. 유산균도 지금 하루에 3포 드시잖아요. 6포까지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오메가3 6알 드시고 계시면 12알까지도 늘려도 괜찮습니다. 키토산은 지금 3알씩 드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거를 5알로 한번 늘려보세요. 네, 더 빠집니다. 영양실조 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소변의 염농도 맞추어 주세요. 소변의 염농도 0.9%. 그리고 소금을 평소에 드시고 있지 않은 분이었다면 소금을 이제 좀 많이 챙겨 먹게 되면 소금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물을 붙잡을 수가 있어서 물이 몸속에 남은 양만큼 체중이 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식사량까지 줄여버리면은 뭐 더 잘 빠지겠지만 저는 식사량 줄이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권장합니다. 네. 이철수님 반절제입니다. 박러브다월님 반갑습니다. 목 디스크 후유증으로 3년 고생했는데 특히 두통과 열이 많이 나서 별짓 다 했는데 비오유키 하면서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박수 쳐드려야죠.
병원에서 못 고친 통증이 비오유키 하면서 소화가 잘 돼서 속이 편해지더니 많이 호전됐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질병은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첫 번째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거. 그런데요, 저는요, 소화 잘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며느리도 시아버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뱃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소화 잘 되고 안 되고는 전부 자기의 주관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소화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산이 잘 나와야 되고요. 위산이 부족하면 넣어줘야 되고요. 소화효소가 잘 나와야 됩니다.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그게 잘 되는 거다. 즉, 무조건 비타민C, 소금 밸런스 맞춰주고요. 소화효소에 먹어줘 버리면 소화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러브다올님. 네네. 언뉴채님, 박사님 용륜소금 섭취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하루 12g 먹고 있고 2주째까지 소화가 잘 되어 숨쉬기 편하고 체온 36.7도에서 37.2도 나오고 땀 많이 나고 손발이 따뜻해서 좋았는데 3주째 접어더니 다시 소화가 안 되고 손발 차갑고 매일 운동해도 36.3도만 나옵니다. 2주간 느꼈던 행복 다시 찾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비타민C 10g, 소화효소제, 유산균 같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뭘 빼먹고 있는 거죠? 뭔가 빼먹고 있는 게 있는데요. 비오유키소 없네요. 비오유키소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빼먹고 드시면 제가 이렇게 다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빼먹고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지금? 오메가3랑 키토산이 빠졌네요. 빼먹고 드시면 안 됩니다. 박신희님, 지금 방송 들으면서 죽염을 한번 2티스푼 좋아요. 아주 좋은 양입니다. 2티스푼을 물로 삼켰는데 5분 뒤 오바이트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 죽염요? 죽염을 드셔서 그렇죠. 아니 무슨 2티스푼이나 죽염을 드십니까? 너무 많습니다. 죽염 2티스푼 많고요. 많은 이유, 농도도 농도고요. 그 다음에 이 위장벽에 이분 염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이요. 그 염증의 자극이 자꾸 심해져 가지고 뭐 필요 없다. 그래서 올려버린 거죠. 죽염은 저렇게 드시면은 안 됩니다. 양도 많고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면 죽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죽염은 지금 요 상태에서 요 CL이라고 하는 여기가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미세 플라스틱 빠졌고요. 여기에 붙어있는 이런 CL들이 충분하게 제거가 안 됩니다. 이 CL이 충분히 제거가 안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없고 짭니다. 좀 전에 저분은 너무 많이 먹은 것도 이 원인이 되지만 이 CL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융염은 이 CL이 보세요. 있나? 없잖아요. 별로. NaCA와 CL에 붙어있는 이 CL 외에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맛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짜지 않습니다. 이건 짜고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누구나 또 저런 건 아닌데 지금 이분은 왜 그러냐 하면요. 위장에 염증이 있습니다. 위염증. 그래서 위염을 빨리 잡으시기 바라고요. 위염을 잡는 방법은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까지 같이 한 3달 정도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신미영님, 선생님 몸에 멍이 자꾸 드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합니다. 혹시 염분과 비타민C 부족 때문일까요? 부족하면 그럴 수 있고요. 꼭 이게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멍이 드는 이유는요. 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거부터 해석을 해야죠. 혈관이 터진다 이 얘기잖아요. 혈관은 원래 안 터지는데 왜 이분은 혈관이 터지냐 이거죠. 혈관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고기류도 제대로 못 드시고 단백질류가 제대로 안 들어갔던 거겠죠. 그리고 뭐 좀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 혈관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소화 잘 되도록 만드시고 소화 잘 되도록 되어지면 이제 단백질류 열심히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는 이유가 아미노산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는요. 아미노산 제제를 또 드셔보세요. 단백질도 챙겨 드시고요. 소화 잘 되도록 하시고 비오육기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염분과 비타민C 여기에만 목을 매는 게 아니고 염분하고 비타민C는 그냥 먹는 양만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네, 염분은 소변의 염농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그냥 먹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맞추어 주어도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으면 멍드는 거는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일우님 반갑습니다. 하루 섭취 제한하시는 소금 중량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섭취 제한하시는 소금의 중량은 용융염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용융염 기준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소금의 중량의 기준을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소금의 중량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중량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마다 키가 다르고 몸무게 다르고 마시는 물의 양이 다르고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중량을 어떤 사람은 10g, 어떤 사람은 15g, 어떤 사람은 20g, 어떤 사람은 8g 먹는 게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량을 정해주는 거, 몇 g을 먹어라 정해주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디가 기준이냐면 소변의 염농도가 0.9%가 나오도록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숙님 반갑습니다. 저는 하루에 16,000 먹고 있는데 너무 소화 잘 되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하루에 20,000보 걷기 운동하니까 67세 나이도 걷던 운동하고 있지요.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박사님 강의 덕분에 5개월째 먹고 있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렇게 좋아졌다는 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입니다. 김혜숙님께 또 박수를 한번 이렇게 쳐드려야 되죠.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67세 나이에 20,000보. 와우, 대단하십니다. 네, 온유초이님, 박사님 글루타치온과 NAC의 차이를 알고 싶네요. 전혀 다릅니다. 글루타치온은 세 가지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죠. 네. 그냥 아미노산으로 되어져 있는데 NAC는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한 개의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 아세틸기가 달라붙어 있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 글루타치온은 저 글루타치온을 먹게 되면 글루타치온이 세 개의 아미노산이 잘라져 가지고 흡수되어져서 들어와 가지고 내 몸속에서 여기저기 사용이 되는데 어쩌다가 글루타치온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몸속에. 네, 우리는요 소금을 먹으면 소금이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소금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글루타치온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 잘라져야 됩니다.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그게 흡수가 되어지고 흡수되어진 그놈이 몸 안에 돌아다니다가 세포 속에서 글루타치온을 다시 합성을 해가지고 뇌세포 이런 데 공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뇌세포 속에서도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글루타치온. 만들어서 항산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글루타치온을 잘 만들 수가 있는데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개 중에 글루타치온 자체가 흡수되어져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글루타치온 자체가 흡수되어져 들어가서 이제 몸속에서 돌아다니다가 뭐 분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 자체가 다시 글루타치온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안 따라가 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N-아세틸
N아세틸 시스테인이죠. NAC라고 하는 거. 저 놈은 다시 글루타치온을 만들 때 원료 한 개의 아미노산, 3개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한 개의 아미노산을 미리 공급을 해주는 요겁니다. 요 단계밖에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MSM을 먹어주는 게 좋고요. NAC도 먹어주는 게 좋고요. 글루타치온도 먹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좋고요. 단백질을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요게 노화를 천천히 가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대신 먹는 게 뭐냐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속에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콜라겐도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어져야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어지고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진 뒤에 다시 콜라겐을 만들 수도 있고 글루타치온을 만드는데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박사님 글루타치온 차이 그랬고요. NAC 부작용에 간 손상이 있다고 해서 지방간이 있는 아빠에게 어떤 걸 드려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NAC 부작용 제가 보기로는요, 뭐 굳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데 저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까지 말을 들으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것들을 먹으면서도 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을. 네, 그래서 뭐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먹어봐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허가가 안 나오고 있을 뿐인 거지. 예, 외국에서는 열심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은요, 비타민C도 뭐 수도 없이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으로부터 일어나는 손해보다는 먹어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비타민C 부작용이라고 해봐야 사실상 부작용이 없는 거고요. 그 몸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뿐인 겁니다. 요로결석 이런 거 물을 안 마셔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게 비타민C 부작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속쓰림, 내 위장에 위장병,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속이 쓰린 것이지 비타민C를 먹어서 속이 쓰린 거 아니거든요. 두통 일어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몸이 문제가 있어서 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변비, 물을 안 먹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비타민C 먹고 변비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부작용이 아닌 겁니다. NA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작용이라는 게 그런 부작용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보다 이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같으면 먹겠습니다. 왜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외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허가가 안 나왔다. 네. 우리나라는 왜 안 나왔을까요? 네, 그거는 네, 전화를 걸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온뉴초이님, 요즘 부쩍 장기침 가래가 심해졌습니다. 비타민과 소금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장기침, 가래, 잔기침은 염증이 생겨서 그렇고요. 가래도 염증이 생겨서 그렇고요. 염증은 왜 생겼느냐? 내 몸속으로 자꾸 이상한 물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들어오고 있을까요? 먹은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것들이 피 속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안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왜 들어오느냐? 장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장을 고치세요. 네. 뭘 먹으면 좋냐? 글루타민 요런 거를 먹으면 장에서 에너지가 잘 생깁니다. 비오유키소 당연히 드셔야 되고요. 소화효소제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글루타민 요렇게 드시면 장이 좋아지는 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 유산균을 잘 드셔야 됩니다. 자리란 좀 많이 드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주구장창 드시지 마시고 한 개 먹어봤는데 별 느낌을 모르겠다. 뭐 변이 좋아진다든지 힘이 생기다든지 뭔가 느낌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다른 유산균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한 통 먹고 바꾸고 한 통 먹고 바꾸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맞아 떨어지는 유산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답이 없습니다. 네. 이성원님, 네, 반갑습니다. 만성 두드러기, 비오유키소 하면 좋아질까요? 네, 얼마 전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네, 부산에 계셨던 분 같은데요. 저한테 전화가 막 엄청 많이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가 누군데, 네, 두드러기, 네, 엄청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비타민C 전도사가 되어져 계십니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일단은 드셔보시고요. 두드러기의 원인 물질이 뭔가 있을 겁니다. 이분 아마 뭐 많이 했겠죠. 병원 가서 알레르기 검사 전부 다 했겠죠. 그런데요, 그거 갖고 검사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두더기의 원인 물질은 저는 네, 물론 많이 있습니다. 햇빛, 뭐 적외선, 네, 그다음에 화학 물질, 그다음에 뭐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물질들, 피부를 통해서도 또 들어오고 호흡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엄청 많은 양들이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주 메인은 뭐냐면 저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면 속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끼치는 건데 아마 안 드시겠죠. 밀가루 안 드시겠죠. 네, 지금 저런 상황이니까 뭘 드셔서 그러냐면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단백질 음식 전부 다 쭉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돼지고기도 끊어보고 소고기도 끊어보고 닭고기도 안 먹고 뭐도 해봤는데 자꾸 생기죠. 네. 그래도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저기 들어있는 어딘가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은 흡수가 안 되고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단백질은 먹어도 빠져나가는데 단백질이 소화가 되어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모양의 펩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펩타이드가 다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흡수가 되어지면 알레르기가 안 생기는데 이 만들어진 펩타이드가 흡수되어져 들어오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 뱃속에서 만들어진 이 펩타이드는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소화된 거를 끄집어내 갖고 알레르기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식이섬유 이빠이 드시고요. 그 제대로 소화되다가 말아버린 그 펩타이드를 붙잡고 빼내버리면 됩니다. 뭘로 빼내느냐? 키토산, 미역, 다시마 이런 거 열심히 드셔가지고 한번 빼내보십시오. 그걸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제가 또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혜숙님, 장상피 위축성 위염이라 걱정했는데 비타민C 덕분에 40년 위장병 고생하다가 지금 너무 소화 잘 되니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영철님, 비타민 6,000 먹으면 무릎이 아프고 3,000으로 줄이면 괜찮아요. 네, 이런 분 있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네. 자,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비타민C 한 알 먹으면 괜찮은데 두 알 먹으면 통증이 심하게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증. 안영철님, 혹시 예전에 스테로이드 계열, 항생제 계열과 같은 몸을 이렇게 눌러버리고 대사 속도를 떨어뜨리는, 그 다음에 뭐 면역 억제제 이런 거를 좀 오랫동안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면 이 몸의 세포가 일단 요 정도의 일을, 약을 먹으면 요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정도. 근데 비타민C 양이 늘어나면 얘네들이 일을 더 하고 싶어져요. 일을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이만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얼굴에 염증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기미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비타민C를 먹는데 기미가 올라오나요? 이건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생깁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는데 거기가 아픕니다. 10년 전에 다리를 다쳤는데 거기가 아픕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종의 호전 반응.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는 3,000 계속 먹다가 좀 있다가 조금 더 늘리면 됩니다. 4,000. 네. 그리고 또 조금 늘리는 겁니다. 계속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절해 보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무릎에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예전에 있었는지 아래다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나연이님 반갑습니다. 고강현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타민C 15g 먹고 유산균 하루 3번, 소금, 마그네슘, 오라비정 골드도 소화효소제도 잘 먹는데도 설사 안 합니다. 잘 먹으니까 설사 안 하는 거죠. 잠자기도 힘들고 그래요. 비타민C 더 먹어야 하나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설사 안 합니다. 잠자기도 힘들고 그래요. 비타민C 더 먹어야 하나요? 자, 여기서요. 소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시는지요? 소금이요. 소금 섭취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변의 염농도는 또 얼마가 나오나요?
그거를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오메가3도 좀 드시기 바라고요. 소금 섭취량,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는 이분 아직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먹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음식의 그 용해, 어떤 거냐면 비타민C하고 소금의 밸런스를 맞추어 주면 음식이 녹습니다. 음식이 녹아야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써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은 소금량 좀 체크해서 드시고요. 통화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영주님, 수소는 물에서 공급받을 수 있지 않는지요? 수소를 물로 공급 못 받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최형숙님, 박사님 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강현님, 보통 1% 나옵니다. 자, 1%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식사 속에 들어있는 소금을 먹는 양, 그 양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식사 속에 들어있는 소금 총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식사를 하시고 나서 티스푼으로 소금을 2티스푼을 드시고 식사 후에 따로 더 드시고요. 물에 녹여서 드시고요. 그리고 전화를 주십시오. 통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이야기로 여기다가 막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따라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만사형통님,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비타민C 하루 6천 먹고 있는데 괜찮은지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소금은 일부러는 안 먹어봤는데요. 소변의 염농도가 0.9%가 나오도록 복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영철님, 예전에 교통사고로 무릎을 부딪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부딪혔네요. 그러니까 부딪혔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비타민C를 계속 드시면 그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앞으로 5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되어지지 않느냐,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영양제잖아요. 영양은 음식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을 우리가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가는 건가요? 다만 좀 많이 먹는 것 뿐이겠죠. 비타민C는 간에서 필요로 하는데요. 간에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가 간에 들어있으면 그럼 비타민C가 간에 무리를 주는 건가요? 간을 해치는 건가요? 네. 칼슘도 마찬가지고요. 비타민C, 네. 유산균은 간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흡수되어져 유산균이 간에 막 기어가가지고 간을 어떻게 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키토산, 고분자입니다. 흡수되지 않아요. 간에 가가지고 간을 막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없습니다. 소금 맨날 먹고 있습니다. 간에 무리 주지 않습니다. 오메가3 흡수되어져 들어갑니다. 간에 있는 지방하고 이 오메가3하고는 다른 지방입니다. 그래서 간에 훨씬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오메가3는. 그래서 별로 관계가 없다. 그래서 비오유키소 관계없다. 소화효소제 흡수 안 됩니다. 안에서 이렇게 위장 내에서 소화가 되도록 하는 거죠. 네, 대부분 다 문제가 없다. 간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제 무리를 주는 것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조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영양제로는 대부분 다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적당량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적당량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도 안 되고요. 적게도 안 되는 겁니다. 많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양 실조로 병이 많이 오고 있다. 영양 부족으로 질병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영양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 열심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채팅창 다시 와 보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안녕철님 감사합니다. 만사형통님, 혈압, 고지혈증 있는데 소금은 괜찮은지요? 혈압하고 소금하고의 관계 이야기 참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금은요,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적게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소금은 혈압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 올라가고 적게 먹으면 내려가니까요. 소금이 혈압약인 겁니다. 네.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이, 네, 소금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소금의 양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내려가면 소금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요. 소금을 줄이는데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금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소금이, 예, 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소금은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먹고 있는 거고,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몸에, 예전에는 화폐로까지도 이용을 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챙겨 먹어야 되는 겁니다. 소변의 염농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먹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다 보면 소변의 염농도를 맞추어 줘 버리면 고혈압이 떨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압은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혈압이 올라가 있다고 무조건 염분을 줄인다. 그거는, 네, 수명을 단축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많다, 지방이 많다, 이런 개념인데요. 소금이 부족하면 대사가 잘 안 됩니다.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소변의 염농도가 0.9가 나오도록 챙겨 먹는 게 맞는 거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실천을 해 보시고요. 안 좋다 싶으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침 4개월, 지금도 장기침, 비타민 6천 먹고 있는 지 5개월입니다. 그러시군요. 비오유키소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장윤영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비타민C 6알 먹는데 가스 차는데, 가스 차죠. 네, 가스가 왜 차냐 하면 우선 가스가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탄수화물 있고, 그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고, 그 포도당이 흡수되어져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세포에 전달되어집니다. 포도당이 세포에 가서 분해되어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이산화탄소 가스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 이산화탄소 가스가 혈액으로 들어와 가지고 폐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못 빠져나가서 뱃속에 가스가 차는 겁니다. 그럼 왜 못 빠져나갔을까요? 이 가스를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려면 이 이산화탄소 가스를 탄산으로 피 속에 녹여 넣어야 됩니다. 그거 녹여 넣는데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탄산으로 녹여 놓은 가스를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꾸어서 폐로 뽑아내려면 또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소변의 염농도를 꼭 챙겨 보시고요. 비오유키소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비타민C 먹으면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상을 한 번씩 겪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그걸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나는 비타민C를 먹었더니 방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1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번요. 네, 쿠어티아님, 저도 비타민C 3g 먹기 시작하면서 자꾸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다른 데는 염증이 안 왔는데 평소에 안 좋았던 잇몸들의 통증이 몇 배로 심하게 와서 몇 주간 잠도 못 잤습니다. 이렇게 호전 반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오유키 계속 먹는데 끊어야 하나 고민했어요. 키토산 먹기 시작하여 장누수 너무 좋아졌습니다. 평소 장누수, 만성 축농증, 비염, 전신의 만성 염증들로 면역 억제제나 진통제 자주 먹고 살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이건 점점 좋아지시겠네요. 약 다 끊을 수 있겠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야, 저는 비오유키소의 성능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하루 저녁에 여기 와서 쓰는 이 글씨만 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비오유키소, 네. 영양 골고루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한마디로 탄단지,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예, 요거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단백질만 빠져있는 거죠. 네, 다. 그래서 영양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해결이 된다. 이 얘기죠. 성태호님 반갑습니다. 비타민 메가도스 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샤워 후 마지막으로 하는 게 배수구에 모인 빠진 머리카락을 치우는 건데 최근에 빠진 머리카락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머리 정수리가 전보다 숱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모근이 영양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의 상태가 좋아진 거니까 더 이상 탈모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도 예 비오유키소 먹고 비오유키소 아니네요. 이분은 비타민 메가도스만 가지고도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비오유키소를 전부 같이 해보시면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대사님, 박사님 오늘 저녁 8시 10분 사우나 체온 35.8도, 30분 반신욕하고 36.4도, 언제나 36도 이하, 비타민C를 하루에 15알, 체온을 올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비오유키소를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비오유키소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저도 방귀 나왔는데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만사행도님, 유키소 어디서 구매하나요? 참. 네, 이윤아님 1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귀중한 체험을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이 귀중한 체험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가공되어져서 여러분들께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신 그 글들이 어떻게 건강해졌다, 나빠졌다, 먹었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의 메커니즘을 전부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